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670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많은 소식들과 분석들 뒤에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국내 소식을 필두로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어처구니가 없는 소식입니다. 이 보물선 코인 사기범 있죠?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이제 묻혀있다. 그걸로 이제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사기를 쳤었던 싸가지가 없는 일당들이 있었는데요. 이 똑같은 짓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금광에 금이 1000만 톤이 묻혀있는데 이를 담보로 14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이번에 또 벌였다가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 법이 얼마나 물렁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량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말도 안 되죠. 감옥에 있는 동안 뭐 하겠습니까? 다음엔 뭘로 헤쳐먹을까 구상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그러겠죠. 무한 반복이고 여기에서 걸려 들어가지고 사기 당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자, 대한민국에 금이 1000만 톤이 묻혀있다라는데 이것을 왜 믿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사기꾼들이 이제 현란하게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투자자가 10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이 사기 사건이 끊이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안타깝지만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제스트에서 토큰 수합 논란이 있습니다. 강제 토큰 수합 논란이라는 것인데요. 이 거래소대에 원화 포인트가 있죠. 이제 법정 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다가 자체 토큰으로 수합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53%가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아무튼 이번에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코인제스트. 저는 이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전에 한번 큰 문제가 있었으면 위험하니까 바로 옮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바이낸스가 하루빨리 한국으로 진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정식적인 한국 시장 진출 여부 같은 경우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원화 원래 자체는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빗썸이 싱가포르의 비트맥스와 함께 손을 잡고 공동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트맥스는 마진거래하는 그 비트맥스가 아니죠. 라인이 세운 싱가포르의 그들만의 비트맥스입니다.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소식. 그래도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카카오 클레이튼이죠. 자, 이번에 그들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카톡 상담사를 채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카카오톡의 자체 지갑이죠. 클립의 출시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라운드 X 파트너사들은 단순 암호화폐 보관은 물론 카카오톡과 연동된 서비스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디지털 화폐 발행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돈에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폐를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돈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전 세계로 돌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접촉 전자결제가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안타까운 사건, 아이오타 지갑대에서 엄청난 금액들이 도난을 당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트리니티 월렛 보안 패치가 발표된 상황이고 아이오타 메인넷은 아직까지 오픈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 도난당한 피해액은 대략 14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10명이라고 합니다. 자, 엄청난 큰 손들이네요. 10명이서 14억 원. 아이오타만 이 정도 들고 있었으니까 다른 암호화폐 지갑에는 더욱더 많은 암호화폐들을 들고 있었겠죠. 자, 아무튼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이더리움, 이 차트상 역 헤드앤숄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오게 되면은 220달러 중반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뭐 비트코인이 잘 버티면은 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엔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채굴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무려 12.5%를 비트코인 캐시 생태계 개발 기금으로 이제 삥을 뜯자라는 그런 안건이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게 될 텐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된다면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후원 대상은 채굴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일반 펀드를 시범적으로 운영, 투표 진행 후 다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한데요. 채굴자들은 이것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 자, 작년이었었죠. 암호화폐를 소재로 한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크립토라고. 이 영화가 민망한 수준이라서 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암호화폐에 관련된 영화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비트코인, 무려 자금 세탁 테크 스릴러라고 하네요. 와, 정말 기대가 하나도 안 되는데요. 무슨 국세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스릴러물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영화에 참여하신 분들 본전이라도 뽑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국가정보국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는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의 입지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다고 합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국가 보안 차원에서 미국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분명히 있었는데 암호화폐 혹은 특정 국가 디지털 화폐가 발전하면 사정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달러의 입지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었죠.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지금 달러를 기피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암호화폐 탓이야. 물론 암호화폐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게 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명한 연방준비제도 이사 중에 주디 쉘튼이라고 있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디지털 달러 발행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두머리인 의장 제롬 파웰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동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 달러 토큰화 움직임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또 여기에 찬성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5년이 되기 전에 달러가 토큰화가 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심리 상태가 이제 탐욕에서 중립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네요. 이러면 또 살짝 반등 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자, 그 다음에는 피터 시프가 들으면은 뒷목 잡을 만한 소식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국 금융 관련 사이트인 Advanced Financial Network에서 비트코인이 반감기 후 아주 뚜렷한 불마켓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거래 효율성, 편리성 등 어떤 면에서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독일에 있는 귀금속 거래소 셀틱 골드에서 귀금속 투자 비중의 최소 1%에서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이 138%에 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귀금속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천천히 비트코인에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둘 다 들고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들도 이제 점점 눈에 띄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영국 중앙은행의 수석 경제학자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투기가 암호화폐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블록체인의 처리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오래될수록 거래는 더 느리고 비싸게 된다. 그런데 지금 투기적인 암호화폐 거래량들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암호화폐 효용성과 전반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은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결제 수단으로서 가치가 낮아져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실용성이 부각돼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다. 블록체인 내에서 투기 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라면 결제 사용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듯이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금과 같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비트코인을 소비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거죠. 왜냐, 들고 있으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자 크립토 총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소액 결제가 이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케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8개의 단위로 나눠질 수 있는 비트코인의 사토시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를 위한 인터넷 고유 결제 단위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전 이것을 듣자마자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력이 거기까지 안 됩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기사에서도 봤듯이
지금 투기한다라고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병목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소액 결제는 이제 어림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거래를 더욱더 빨리 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이 굉장히 더딥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중앙화 심화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2018년도 9년도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야 할 이 기술이 아직도 이렇게 벅벅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비트코인을 소액 결제하는 데 사용하기 정말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세금 때문이겠죠.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살 때마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귀찮아서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만큼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들 나온 거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첫 번째로 뉴스비트시의 분석가 IUC 진달, 비트코인 가격이 9,600달러 지지선 아래로 미끄러지면 9,500달러 심지어 9,000달러대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현재 지지선 9,700달러가 붕괴되면은 다음 단계 지지선은 8,900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만약에 9,700달러가 버틴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10,000달러로 올라가 가지고 10,000달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일요일의 최저가인 9,598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 공세력, 하락을 주도하는 세력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9,000달러를 향한 더 강한 하락세를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계속해서 분석가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후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건강하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며칠 내에 9,500달러대까지 후퇴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트코인의 강세 성향은 온전하게 유지가 될 것. 자, 앞서 미디어 분석가들과는 전혀 다른 분석이죠. 9,500만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 중에 데이브드 웨이브, 최근 차트를 근거로 비트코인이 프랙탈 조정을 마치기 직전이고 또 지난 2년 동안 두 개의 스윙탑을 기록했었던 장기 디센딩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10만 달러 랠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갤럭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비트코인 상승세를 보고 있고요. 이제 9,000달러와 10,000달러 사이에서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축적 기간을 거친 후 11,000달러를 향해서 돌진하게 될 텐데, 그 동안에 이 9,000달러에서 10,000달러에서 와리가리 치는 동안에 알트코인들이 날뛸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너무나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알트코인이 날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다가 드디어 반등을 했죠. 그런데 여기 위에 강력한 저항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하단에 맞고 이것을 깨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 혼 헤얼스 같은 경우도 9,500달러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나는 과감하게 롱을 계속해서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잡아두고 있는 거죠. 9,500을 깨지 않으면 상승세다. 다시 한번 9,500대가 중요한 분수령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다모스라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4시간봉 비트코인이 상승 채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에 닿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남겼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 바닥일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지표들도 지금이 바닥임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대로 비트코인이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미넌스도 이걸 뚫고 올라가가지고 일단 비트코인이 힘을 얻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정 반등이 나오게 될 수도 있는데,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역 헤드앤숄더가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상승했다가 저항에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강하게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 크로스,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인데요. 거의 나왔습니다. 약간만 더 가면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골든크로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은 골든크로스가 나온 후에 4,000불대부터 13,500불대까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투자는 신중하게 여윳돈만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명심하셔야 될 거, 잃어도 내 돈, 따도 내 돈이다. 제가 열심히 모아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 시청, 광고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모여가지고 이 채널은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